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트리셋 메서드로요. 크기를 비교하는 클래스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서브 패키지는 EX05번으로 만들 거고, 이름은 트리셋 메서드 2라고 만들겠습니다. 트리셋 메서드 2, 언더바 2라고 할게요. 자, 일단은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인티저랑 그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소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자, 일단 무슨 소리냐면 인티저 크기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크기 비교. 어차피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트리셋이 알아야 그걸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거 아니죠. 정렬할 거잖아요. 그럼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타입을 저장하는 셋의 구형 클래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거는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들 사이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가 명확하게 트리셋이 알고 있어야 정렬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트리셋, 일단 인티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숫자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트리셋 인티저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Ctrl Shift O 눌러서 임포트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트리셋 1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얘는 인티저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인티저 객체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int value 1이라고 할 거고요. new 인티저, 크기는 20을 가지고 있는, 내부적으로 20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int value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10을 가지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 건가요? 20이 더 작은 건가요? 10이 더 작은 건가요? 아니면 얘는 객체이기 때문에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나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 1 add 하고 나서 제가 지금 int value 첫 번째 데이터를 먼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밸류를 또 똑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요? 20이 들어가고요. 10의 인티저 객체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트리셋1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String. 자, 이렇게 출력을 딱 했더니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10이 먼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이 출력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객체가 더 작은 객체인가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앞쪽으로 오겠죠. 자, 여러분들 인티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크기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고요. 그 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숫자가 작으면 작은 거고요. 큰 거면 큰 겁니다. 인티저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크기 비교의 기준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크기 기준대로요. 자, 이번에는 동일한 예제를 짤 건데요. 문자열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비교.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트링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스트링을 저장하고 있는 거. 자, 참조 변수는 트리셋2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str1이라고 할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름은 그냥 가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이름은 2라고 할 거고, 이번에는 다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와 다라라고 하는 것은 크기 비교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큰 건가요? 자, 여기다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는 str1, 하나는 str2라고 집어넣을 거고요. 지금 2라고 하는 참조 변수에다 집어넣을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add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추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추가될 때 오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간 데이터가 이미 벌써 대소 비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링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 클래스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이론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따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클래스를 생성해서 대소 비교의 기준을 제공하다 보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이번에는 가나가 먼저 들어갔고요. 다라가 먼저 들어갔죠. 제가 이걸 거꾸로 쓴다고 하더라도 저장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전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나, 다라, 마바사 이 순서대로 국어사전을 보면 정의가 되어 있듯이 그렇게 사전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크고 작음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티저나 스트링 클래스는 이미 벌써 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트리셋의 데이터로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정렬이 다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직접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바깥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 때는 거기 안에다가 대소 비교를 이제까지는 특별히 넣은 적이 없었었죠. 그래서 일단은 넣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요. 여기 안에다가 필드를 두 개 추가하겠습니다. 하나는 필드 데이터 1, 하나는 데이터 2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클래스라고 하는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축키로 생성자 추가해도 되고요. 자, int 데이터 1, int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의 생성자로 넘겨받은 값을요, 그냥 this.data1에다가는 데이터 1, this.data2에다가는 데이터 2. 자,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클래스라고 하는 것은요, 생성자만 다 가지고 있고, 매개 변수 넘어오는 데이터를 그냥 각각 자기의 필드에다가 집어넣는 기능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필드가 일단 두 개가 있죠.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를 짤 건데요. 일단은 마이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크기가 비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기 비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여기다 쓸게요. 마이클래스 객체 크기 비교. 자, 그럼 크기 비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런 추가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크기 자체가 비교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로 크기를 비교를 못하는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셋이라고 하는 객체의 타입으로요, 마이클래스라고 하는 놈을 넣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셋3라고 참조 변수 만들 거고요. new 트리셋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마이클래스, 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마이클래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ee3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자, myClass 1는 new myClass. 데이터를 두 개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2랑 5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myClass my class 2 객체를 두 개 집어넣었어요. 똑같이 위에서처럼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3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가 지금 다르죠, 필드가.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my class 1이 더 큰가요? my class 2가 더 큰가요? 데이터 1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my class 2가 더 클 거고, 데이터 클래스 2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어요? 자,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떤 게 도대체 더 클까요? 자,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되는지, 아니면 저장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는지, 자, 이런 걸 좀 볼 텐데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전혀 안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 예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실행을 딱 시키면, 잠깐만요. 데이터를 추가를 하나도 안 하고 객체만 만들었네요. 자, 다시 tree set switch.add 하고 나서 myClass 1이라고 이렇게 추가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myClass 2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객체 두 개 만들었으니까 그 myClass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잘 들어갔다고 한다면 tree set 3라고 하는 데이터 안에는 myClass 1과 myClass 2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갔겠죠. 자, 일단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자, 이거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 나중에 이해가 되실 텐데, 왜 갑자기 캐스팅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캐스팅 에러가 날까? 예외가 날까? 이건 나중에 방법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가실 거고요. 일단 38번째 줄입니다. 그럼 38번째 줄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add를 하는 과정에서 트리셋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트리셋에서 애들을 추가할 때 트리셋이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크기대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myClass 1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왔으니까 얘를 크기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myClass 1에 대소 비교를 못하는 겁니다. 크기의 비교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예외가 발생. 이거 주석 처리하면 다시 두 번째 줄에서 또 예외가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에 가장 큰 요지는 뭐냐면 대소 크기의 비교를 할 수 없는 객체는요 트리셋에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기대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없으면 당연히 정렬 자체가 불가능한 거겠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리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대소 비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꼭 체크를 하십시오. 자, 일단 얘는 주석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서요.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대소 비교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못하는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밑에다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위에 걸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게요.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대소 비교가 가능한 클래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그냥 comparable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클래스 하나 더 만든 겁니다. my comparable 클래스라고 이름을 다르게 하는 클래스 하나 가질 거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대소 비교를 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합니다. 대소 비교가 가능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이 바로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니까 implements라고 써야 될 거고요. 자,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타입을 비교할 거냐라고 하는 비교 타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my compar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서로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 타입이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여기는 이걸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y comparable clas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교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킬 건데 크기의 비교의 기준을 여기다 포함시킬 건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comparable이라고 하는 implement, 다시 말해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implement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미완성 메서드가 하나 있는데 그 미완성 메서드를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류가 나는 겁니다. 자, 여기 가까이 가져가면 unimplemented method, 미완성 메서드 완성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눌러볼까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compare to 라고 하는 메서드가 나오죠. 결국 요지는 그겁니다. compare to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완성해서 이 메서드 안에서 대소 크기 비교의 기준을 여기서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거죠.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값을 리턴하느냐,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를 리턴하느냐, 여기다 음수라고 할게요. 음수, 0, 양수. 자, 어떤 걸 리턴하냐에 따라서요 대소 비교의 기준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ompare t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면 대소 비교의 기준이 있는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compare to는 어떤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면 뱃속에 이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가 있으면 대소 비교의 크기 기준이 있는 거라면서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클래스들은 크기 비교의 기준이 있다는 소리네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my comparable class라고 하는 것은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comparable이 부모고 my comparable class가 자식이란 말이죠. 그럼 이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my comparable class는 comparable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상속과 다형적인 표현에서.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결국에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트리셋에 집어넣을 때 트리셋은 뭐만 체크를 하냐면 아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때 마이 클래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내가 추가할 때 이 마이 클래스는 컴페어러블인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다시요.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데이터를 애드할 때는 여기다 집어넣는 모든 객체가 내가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크기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놈이 comparable인지를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comparable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소리는 얘를 구현했다는 소리고 얘를 구현했다는 소리는 반드시 compare to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놈을 컴페어러블로 캐스팅을 해봐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면 예외가 발생을 안 하는 거고 캐스팅이 안 되면 예외가 발생을 하는 거죠. 캐스팅이 안 된다는 소리는 얘를 상속하지 않았다는 소리니까 비교를 못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프로그램은 죽는 겁니다. 왜 아까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 생기는지 아셨죠?
자, 그럼 일단 컴페어 투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되게 간단합니다. 자, 결국에는 양수를 집어넣을 거냐, 음수를 집어넣을 거냐, 0을 집어넣을 거냐인데, 기준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데이터 1 집어넣고요. 여기 지금 5점 데이터, 5라고 하는 놈, 알파벳 5예요. 5점 데이터 1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다가 해놓고요. 여기다가 return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자, 음수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00을 집어넣으셔도 상관없고요. 뭐 더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 숫자도 의미가 있는데 숫자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칸 차이가 나느냐, 얼만큼 적느냐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 일단 데이터 1이라고 하고요. 5점 데이터 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return 이번엔 0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lse 마지막에 이번에는 플러스를 return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오른쪽 데이터 1이 있죠. 지금 여기는 5점 데이터 1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항목은 뭐예요? 매개 변수로 온 것의 데이터 1이죠. 이 데이터 1은 누구의 데이터 1입니까?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디스점 데이터 1을 얘기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직접 써줄게요. 생략하지 않고. 디스점 데이터 1. 자,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내 거가 항상 기준이에요. 내 거가 작으면 마이너스 1, 내 거가 같으면 0, 내 거가 크면 플러스 1. 이게 결국엔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데이터 1, 내게 만약에 들어온 것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겠다. 내 거가 들어온 거랑 같으면 0을 리턴하겠다. 내 거가 크면 1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거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거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좀 사뭇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리턴 결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턴 결과가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을 리턴했다는 소리는 작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작다. 뭐가? 내 거가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경우에 내 거가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점 데이터 1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내 데이터 1이 매개 변수의 데이터 1보다 작아지면 나는 작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 바꿔 얘기하면 얘는 데이터 1이 작으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1이, 여기 데이터 2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1이 같으면 같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데이터 1이 나머지 경우는 내 데이터 1이 큰 경우에는 1을 리턴한다는 소리죠.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이거 왜 헷갈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볼게요. 여기에 지금 뭐를 리턴했습니까? 마이너스 1을 리턴했죠. 그러면 서술어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작다. 작다예요, 서술어가. 자, 그럼 뭐가 작다? 언제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놈이 클 때 작다는 소리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데이터 1이 클수록 그 객체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내가 기준인데 내 데이터 1이 클 때 데이터 1이 큰 놈을 작다라고 대답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지금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엔 내가 리턴다는 값이 0이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결국엔 작다 크다라고 하는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기준은 이 부분 안을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데이터가 아까 있었었죠. 저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 1이 작으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거가 더 작아지는 꼴이 되겠네요. 물론 마이 클래스가 아니라 마이 컴페러블 클래스가 될 테니까 그 마이 컴페러블 클래스를 기준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클래스 위에 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지금 3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트리셋의 데이터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여기 4번이라고 만들 거고요. 자, 이제는 my 클래스가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my comparable 클래스는 대소 비교가 가능한 놈입니다. 그럼 이제 트리셋에다가 my comparable 클래스를 집어넣고요. my comparable 클래스로 객체를 두 개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다 동일한 형태니까요. 여기만 my comparable 1, my comparable 2라고 이렇게 이름을 질 거고요. 여기는 소문자로 시작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treeset4라고 하는 놈한테 데이터를 추가를 해볼 거예요. 자, 추가해 보겠습니다.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 tree-set4라고 하는 놈을 화면에다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키지 형태로 나올 거예요. 자, 일단 뭐가 됐든지 간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는 게 두 개가, 투가 들어갔네요. 완만 두 번 들어갔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트리셋이라고 하는 놈한테는 데이터가 몇 개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하나가 들어갔고 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죠.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지금 트리셋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냥 한 번에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for each 문 갖고 한번 해볼까요? for my comparable, my comparable이죠. comparable class라고 하고 MCC라고 하겠습니다. 자, tree-set4.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for each 구문에 대한 문법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mcc.data1. 자,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 두 개의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트리셋이 만들어졌는데 그 트리셋에 data1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지울게요, 다시.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이런 식으로 작은 값, 큰 값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그럼 데이터가 2, 3의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실행 결과 보도록 할게요. 왜 2가 먼저 나왔고 왜 3이 먼저 나왔는지 아시겠죠? 지금 얘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얘가 작은 거고 얘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1이 작은 게 작다고 위에서 정의가 됐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 1이 기준이고 데이터 1이 작은 게 작은 거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에 저장될 겁니다. 순서상으로 이렇게. 그럼 내가 거꾸로 바꾸고 싶어요. 내가 이 뒤에 놈이 1번에 저장되고요. 앞에 놈이 두 번째 저장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건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데이터 1이 큰 경우가 객체가 작은 값을 갖는 겁니다. 데이터 1이 작으면 작을수록 객체가 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기준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여기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 1, 내게 데이터 1이 클 때 결과적으로 작다라고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1이 클수록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객체 자체는.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엔 결과가 3이 이렇게 나오겠죠. 거꾸로. 3이 먼저 저장되고 요 놈이 먼저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이 놈이 저장되는 꼴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요 부분만 이해하시면요. 나머지는 뭐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트리셋의 대소 비교. 다시 원위치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다시 말해서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서드인 compare to라고 하는 미완성 abstract 메서드를 완성시켜서 여기 안에서 크기 비교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떤 임의의 클래스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샵 5번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myClass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체 비교예요. 이거 myComparable 객체 크기 비교한 거가 4번이고요. myClass 객체를 다시 한번 크기를 비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저랑 할 때요. 3번을 잘 보시게 되면 3번은 객체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myClass라고 하는 것 자체가 comparable이라고 하는 것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크기 비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체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dd 할 때 오류가 났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기존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이 클래스를 트리셋에다 집어넣고 싶으면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 클래스를 다 아래 것처럼 바꾸어서 새롭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크기 비교를 마이 클래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크기 비교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my comparable class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이미 자신의 크기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클래스는. my class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별도의 자기의 크기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이 크기 비교 기준이 있고 없고인데 이 기준을 따로 정의해서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트리셋한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트리셋이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안 됐던 my class라고 하는 이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이건 5번이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이렇게, 자, 여기, 아이고.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애들을 시켜봤자 실행예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성자를 살펴보시면요. 얘는 생성자가 지금 기본 생성자죠. 자, 이 기본 생성자 안에다가 여기에 비교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비교 기준 제공. 자, 다시 말해서 myClass라고 하는 것 자체는 뱃속에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가 이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때 야, myClass는 비교 기준이 없어. 하지만 내가 생성자로 비교 기준을 제공할 테니까 지금부터 myClass 객체가 들어오면 그 객체는 이 비교 기준에 따라서 크기를 정렬해서 제공해주면 돼. 오름차수를 정렬해주면 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myClass 자체는 전혀 손댈 필요가 없죠. 거기 안에다가 뭐 컴파일러블을 추가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죠. 자, 이 비교 기준 제공하는 방법이 바로 방법 2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비교 기준을 제공하는 방법은요, 컴패러레이터라고 하는 객체, 인터페이스 객체를 생성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컴패러레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걔도 인터페이스라서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익명 이너클래스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패러레이터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익명 이너클래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그 클래스 내부에 있는 미완성 메서드, 자, 이 compar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return 0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걸 전원을 안 했네요. 제네릭 타입을 객체 만들면서 제네릭 타입을 선언해야 되죠. 제네릭 타입을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자, myClass를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컴패러레이터는 myClass 타입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myClass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컴페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 내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랑.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나랑 입력 매개 변수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얘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기준은 첫 번째 겁니다. 이게 저기 위에서 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매개 변수로 들어온 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요. 아까 compare to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했던 걸 그대로 카피할게요. Ctrl C 카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trl V 그냥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자, 다만 this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O1이 되는 거고요. 알파벳 O1이 되는 거고 얘는 O2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O1 여기는 O2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앞에서 this, 나의 기준이 됐던 게 첫 번째 매개 변수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넘어온 것이 두 번째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죠. 데이터 1이 작으면, 내게 작으면 작은 거다. 다시 말해서 작다, 마이너스는 작다고요. 0은 같다. 그다음에 크다고요. 그럼 언제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데이터 1이 작으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제 곧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결국에는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비교 기준을 제공할 테니까 myClass 자체는 비교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비교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는 반드시 이 비교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정렬해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안 됐던 코드를 다시 그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여기 주석 처리를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myClass 1과 myClass 2라고 하는 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treeset 5에다가 myClass 1, 2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treeset 5에다가 똑같이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출력했던 걸 그대로 출력할게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거랑 4번이랑 5번이랑 결국에는 방법 1, 방법 2의 차이인데 실행을 시켜보면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와 3. 다시 말해서 얘가 1등으로 저장됐고 얘가 2등으로 저장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크기 비교 방법 1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얘가 크기 비교 방법 샵 2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컴패러레이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생성자 매개 변수를 넘겨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상속 구현해서 클래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크기 비교를 방법 1 또는 방법 2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되면 모든 클래스들이 다 크기 비교가 되니까 결국에는 트리셋의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앞에 지금까지 배웠던 셋에 대해서 핵심 기능만 서머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 이름은 6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et summary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set summary.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구형 클래스에 대해서 만들어 보셨어요. 자, 메인 함수 추가를 했고요. 자, 첫 번째 1번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고요.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해보셨고, 두 번째는 링크드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링크드 해쉬셋. 자, 세 번째는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배웠습니다. 트리셋. 자, 보세요. 지금 트리셋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구형 클래스를 배우셨는데 해쉬셋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가장 차이점은 뭐라고 그랬었죠?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의 관계가 가장 큰 특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는 셋을 하나 만들 거고요. 해시 셋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w 해시 셋.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생략할게요. 그냥.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O 눌러서 임포트 하셨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네 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시 set add 하고 나서 다라고 썼습니다. 둘, 셋, 넷. 순서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요. 제가 순서를 그냥 막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 나, 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his out hash set toString toString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이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한 순서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링크드 해쉬셋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드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이 해쉬셋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컨트롤 시프트 O 누르시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입력 순서와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링크드 해쉬셋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데이터가 무슨 구슬 꿰듯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정확하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입력 순서가 다, 마, 나, 가의 순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다, 마, 나, 가의 순서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트리셋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거 그대로 또 카피해서 트리셋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트리셋이라고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트리셋이라고 쓰겠습니다. 앞에는 T로 바꿀 거고요. 자, 트리셋. 여기 안 바꿨네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컨트롤 시프트 O 눌렀고요. 입력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순서가 순서됐다. 오름차수로 정렬된다고 했었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가, 나, 다, 마의 순서로 나오겠네요. 자, 결국에는 내가 첫 번째 해쉬셋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결과가. 왜냐면 얘는 주머니 속에서 그냥 손 집어넣어서 하나씩 꺼내는 꼴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랑 비교해서 링크드 해쉬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순서가 똑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트리셋은 크기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시켰더니 전체 화면으로 봐서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 실행시켰더니 첫 번째 건 가다 마나의 순서로 나왔네요. 가다 마나. 그럼 지금 결국에는 입력한 순서랑 전혀 상관없이 나온 거죠, 결과가. 자, 반면에 링크드 해쉬셋 볼까요? 링크드 해쉬셋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트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은 순서랑 전혀 상관없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셋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았고요. 중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셋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인덱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셋의 구현 클래스로 세 가지를 배우셨죠. 그 세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력 순서와 출력 순서의 관계입니다. 특히 마지막 트리셋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이터나 쓸 수가 없고요. 크기의 대소 비교가 가능한 놈을 데이터로만 가질 수 있죠. 다만 크기 비교의 기준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성자에다가 크기 비교 기준을 제공을 하게 되면 모든 클래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각각의 특징들 비교하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